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경업금지 약정 관련 사건입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같은 구나 동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B씨의 매장 반경 4km 안에서는 개점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이라고도 부르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인데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체결했다면 그 효력은 어떤지, 법무빈 법승 수원사무소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 경업금지 약정이 뭔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최근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웨딩 컨설팅 업체가 소속 웨딩 플래너에게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네네. 지난 5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원 시험 체력학원이 소속 트레이너에게 경업금지와 위약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사업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 경업금지 약정이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또는 퇴직을 앞두고 퇴사 후 경쟁업종 또는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임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위 사례와 같이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나 영업직 근로자에게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 업종에서 종사하면 사용자가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압박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근로자에게 작성하자라고 이제 요구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도 회사와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하는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네. 회사가 요구한다고 해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에 회사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라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예.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를 한다면 이는 양 당사자 간이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네.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강요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퇴사 단계에서 경업금지 약정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 결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네, 약정이니까요. 이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서로 간에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법률 규정을 좀 살펴볼까요? 현행법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네,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가 영업비밀 누설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 경우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이 무엇인가 그 여부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예. 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실제 적용됐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변호사님이 이제 직접 담당했던 사건, 가져오신 사건 가지고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험 많은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예. A씨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퇴사 후 휴대폰 판매 매장을 창업하였는데요. 이 퇴사한 바로 전 직장의 사장이 A씨에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이 A씨와 이 전 사장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면 A씨는 전 직장의 반경 100m 내에서 2년 동안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없고 예.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직장에서 A씨가 근무하며 1년 동안 달성한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7,6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예. 원고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A씨의 휴대폰 매장을 폐업하라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였습니다. 예.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그다음 폐업하라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된 사건이었는데 변호사님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퇴사 몇 개월 전에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에 서명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경업금지의 범위나 기간, 손해배상액이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A씨가 전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는 널리 알려진 휴대폰 기종 그리고 요금 체계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고 원고가 기존 고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A씨가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또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가 전부 승으로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저해할 우려가 있고요. 또 퇴직 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유무효가 항상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용자도 또 근로자도 양쪽 모두 이제 경업금지 약정 체결할 때 법적으로 신경 쓸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의 입장에서 영업 비밀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보한 고객 관계, 또 업무상 정보가 근로자를 통해 유출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해서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용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한정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잘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하고 이미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과도하다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